시작합시다. 아, 됐다. 오, 쫄랍다. 우와. 와, 자, 첫 번째, 이제 확률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자,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세 번째가 확률. 확률과 성질. 자, 네 번째가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이렇게 총 네 가지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용어하고 시행 치니까 뭐 좀 약간 이상하다, 맞지? 이런 게 좋은데, 맞지? 시행이라고 한다. 시행이 뭐고? 무언가를 하는 거다, 맞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기 위해서 뭐 해볼까? 그냥 간단하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자.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이야기한다. 괜찮나요?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시행이란다. 오케이? 자, 그리고 수학에서의 시행은 그냥 평범하게 던져야 된다. 뭐 해 딱 돌리면 뭐 잘 나온다. 이런 거 없다. 알겠지? 그리고 주사위? 이러면 어떤 주사위라고? 대단한 저쪽 모두의 마블에서 현질한 주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야. 자,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가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서치고. 사건, 뭐고? 사건 반장? 사건이 뭐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사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시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무슨 공간?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입니다.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다 뭐가 있는 거지? 1, 2, 3, 4, 5, 6. 이 전체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형태는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할 거냐면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라고 하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시행.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어떤 형태를 우리는 어떠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사건. 그럼 표본 공간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인 거지? 1, 2, 3, 4, 5, 6. 이런 것을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이라 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근원 사건이라 한다. 뭐라고?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 이야기한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숫자가 뭐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자, 쌤이 이야기했지.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근원 사건은 뭐 이런 애가 있거나 또는 이런 애가 있거나 또는 요런 애가 있거나 또는 저런 애가 있거나 또는 요런 애가 있거나 또는 이런 애가 있거나 이렇게 이 모든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근원 사건이라 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용어들이다. 오케이? 안 쓴다?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뭐 문제에서 근원 사건이 끄덕끄덕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잘 안 한다. 그냥 그럼 왜 합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 뭐가 이상하잖아. 우리 예를 들어 간단하게 처음 한다 생각인데 두 번째 하면 이런 거 안 한다 그냥. 두 번째인데 뭐 좀.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리는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했다. 표본공간과 근원 사건이라 했다. 자, 아까 전에 쌤이 했지만 표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했지? 집합 형태로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었다. 뭐였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르는구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발생하는 요 안에 있는 발생하는 이제 하나하나를 우린 무슨 사건? 근원 사건이란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네. 어떤 사건? 짝수인 사건.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2, 4, 6이 들어가고 너는 1, 2, 3, 무슨 소리야? 1, 3, 5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표본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은 합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무슨 사건? 합사건. 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이야기 했다. 뭐냐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맞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합사건입니다. 합사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B 사건이 일어난대.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건? B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부터 이런 사건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고? A와 B의 무슨 사건? 합사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곱사건입니다. 자, 곱사건은 A 그리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형태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라고 하면 A도 이런 발생해야 되고 B도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 동시에 발생하는 요 부분이 되겠네. 우리가 표현하면 합사건 뭔가 무슨 집합인 거지? 합집합이네. 곱사건은 무슨 집합인 거야? 교집합인 거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가 이제는 어떤 사건이라 부르냐면 여사건이라 할 겁니다. 무슨 사건? 여사건. 우리 이건 경우수에도 많이 했다. 뭐 나오면 여사건이었지? 뭐 나오면 여사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사건으로 많이 풀었다. 무조건은 아니다. 경우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여사건이랍니까? 어떠한 근원사건 중에서 표본 공간에서 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우린 지금부터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여사건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전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전사건. 전사건이 뭘까? 뭐 띄어서 약간 전사건? 뭐 좀 이상한데 이거? 붙여줘야 되겠지? 전사건. 전사건 뭐라고? 반드시 일어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사건이란다. 말 그대로 얘는 누구야? 그냥 표본 공간인 거야.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사건이란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보다 작은 수가 나올 사건. 뭐 아무나 던져도 7보다 작게 나올 거니까. 맞니? 자, 이런 사건은 무슨 사건? 전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다섯 번째. 전사건이 있으면 무슨 사건이 있을까? 공사건이다. 자, 공사건은 뭐라고? 발생을 하지 않는 사건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집합을 생각하면 될까? 공집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해가 서쪽에서 뜰 경우는 난 저쪽 서쪽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 공사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여섯 번째 또 띵감을 봐야겠다. 좀 자꾸 띵거나. 배반 사건이다. 무슨 사건? 배반 사건입니다. 자, 배반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애가 없는 애야. 쉽게 말하면 A 교집합 B가 어떤 형태인 거야? 공집합이다. 즉 얼마?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A, B 두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배반 사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배웠네요. 첫 번째가 합사건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을 우리 뭐라 부른다?
합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A, B가 동시에 A 그리고 B가 발생할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곱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부른다? 여사건이라 부릅니다. A의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 부르면 되겠네. 자,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전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네.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무슨 사건? 공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린 서로가 서로의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거야? 확률을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자, 확률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확률, 어떤 확률 할 겁니까?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다. 무슨 확률? 수학이 아니잖아. 아, 수학이잖아. 잠깐만, 이상하지. 괜찮아. 수학쌤이라서 맞아. 수학적. 아, 요즘 큰일 났네. 국어 너무 후달리고 있는데. 자,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제 수학책에 보면은 항상 이런 단어를 한 번씩 잘 쓴다. 앞에 잠깐만. 한 놈 없잖아. 세준이 어디 갔어? 오늘 뭐 한다 했나?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자, 수학적 확률이다. 자, 단어에 수학적이란 말을 항상 붙인다고 했다. 수학 문제집이라, 수학 이제 단원에 보면은 수학적이란 말을 붙이는데, 수학적 말을 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선생님 뭐라 하더노? 반드시 답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때까지 수학적이라고 붙인 걸 본 게 있나? 응? 뭐 할 때 있지? 명제할 때? 명제할 때 뭐 했지? 뭐야? 야, 합포로 신고해. 자, 뭐지? 아직 안 했지만은 수원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 보면 나와 있다. 그게 보면은 어떤 단원 이름이 뭐라고 되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돼 있다. 수원의 제일 마지막 단원 이름이 수학적 귀납법이라 돼 있다. 얘들아, 귀납법이 뭐고? 그럼 귀납의 반대는 뭐니? 귀납법의 반대가? 우리 저 스님 영어란다. 국어 좀 잘하잖아. 귀납의 반대가 뭐고? 이영. 아, 그렇지. 연역법이다. 자, 귀납법이 뭔데? 귀납법이 뭔데? 소전제를 가지고 뭐를 이끌어내는 거?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귀납법이다. 대전제는 연역법은 대전제를 가지고 소전제를 이끌어내는 거다. 자, 그럼 간단하게. 자, 소전제를 가지고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걸 귀납법인데 왜 수학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쓸까? 자, 소전제를 가지고 대전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소전제를 가지고 몇 개 작은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이 대전제는 반드시 참입니다 라고 반드시 못해요. 근데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 쓸까? 아, 수학에서는 이 소전제를 가지고 반드시 대전제 이 주어진 것이 반드시 뭐여야 되기 때문이야? 참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학적이란 단어를 붙인다. 왜? 수학적 단어를 붙인 건 단 하나다. 쌤이 이야기했잖아. 수학에서 답은 반드시 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야, 1을 풀면 답이 1이고 2를 풀면 답이 2고 1을 풀면 답이 3인데 1, 2, 3이 답이 다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잖아. 1에 풀면 이게 답이고 2에 풀면 1의 답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자, 수학적 확률 똑같습니다. 즉 뭐냐?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다다. 모든 어떤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다. 이거 이 글자 왜 이래?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이제 이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할 거야. 즉, 예외에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이런 형태들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다. 저 간단하게 여기다 동전을 던질 거야. 동전을 던지면 누구와 누구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맞니? 자, 갑자기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 섰어요. 죽는다. 저 설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친구 오늘 내 찾아와라. 오늘 동전 서면 집에 간다. 알겠지? 자, 즉 다른 말로 보면 앞면과 뒷면이야. 자, 그러면 앞면과 뒷면인데 얘들아, 간단하게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항상 똑같을까? 확률은 똑같을까? 왜? 어떤 동전은 면적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질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수학적 확률에서의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라고 했으면 거는 사건은 앞면 말고 뒷면 말고는 없어. 그럼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은 항상 뭐하다고? 동일하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와 있는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항상 다 뭐하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시작한다. 자, 어떤 녀석을 확률을 합니까? 일어날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A라고 하자.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A 사건이 일어날 뭐의 수? 경우의 수.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뭘로 나눌 거냐라고 하면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눌 겁니다. 전 사건의 경우의 수. 뭐라고?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제 PA, A가 일어날 뭐라고 부를 거라고? 확률이라고 본다. 뭐라고? A가 일어날 뭐라 부른다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진짜. 자,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전 사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확률이라고 하자. 이것을 정식명칭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시다.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성질입니다.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얘들아,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반드시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공집합보다는 반드시 커. 맞지? 하지만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누구보다는 작을 거야? 전체의 사건의 경우의 수보다는 반드시 뭐 할 거라고? 작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뭐를 하고 있으니까? 확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뭘로 나누면 전체의 사건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눌 거라고?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이 녀석을 우리는 PA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이 녀석의 경우 수가 0이기 때문에 너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P 얼마? A. sorry. 확률이 아니고 경우에서 시작을 해야지. NA 더하기 얼마? N. A의 여집합이다. 얘들아, A가 일어날 그러니까 A 집합과 A가 아닌 집합을 더하면 무슨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 집합이 돼야 돼. 맞니? 그래서 전 사건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당연히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NU로 나누게 되면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NU분의 NA다.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다. 그래서 뭐라 부르면 되는 거야? PA. 자, 너는 NU분의 NA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야. 맞니? 그래서 P의 얼마? A의 여집합. 너의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즉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빼시면 되고요.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확률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가 확률은 항상 뭐 이상? 0 이상, 뭐 이하? 1 이하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어떤 사건, A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이제 세 번째가 했으니까 네 번째다, 이제. 아, 네 번째, 아이들 큰일 날 뻔했지. 아, 무조건 띵가무락하냐? 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통계적 확률이다.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얘들아, 자, 간단하게 한번 보자. 동전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로 앞면과 뒷면이 존재해.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 즉 수학적 사건으로 그런 사건을 내가 다 동일하게 만들지 못할 때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뭐 이런 형태야. 제일 간단한 거지. 뭐 불과 몇 년 전,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시대였지? 코로나 시대였어. 맞지? 그래서 열심히 뭐 많이 맞았잖아. 그 뭐고 백신. 뭐지? 아베 아닌데. 이 뭐였나 그래요? 이런 뭐 있었잖아. 그 백신. 아리가또 아닌데 뭐 있었잖아. 그거. 화이자? 화이자 아닌데 뭐 이름 약간 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같은 이름이 이상한 이름 하나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아닌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 몰라 하여튼.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 백신이 있다 하자. 뭐 할렐루야 백신이 있다 하자 그냥. 맞아? 자, 뭐 할렐루야가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다. 약간 이런 거 또 진짜 싸비 같잖아. 잠깐만 있어봐라. 그런 거 하지 말자. 뭘 하지? 뭐 할래? 뭐 하지? 그냥 백신이 있어. 꼭 이름이 있어야 되나? 맞지? 자, 백신이 있어. 자, 근데 얘를 이제 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는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임상 실험을 해봐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이 과연 드는가 안 드는가는 결국은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이 백신을 투여를 해본 거야. 100명에게 투여를 해봤더니만, 생각외로 100명 중에 한 90명이 코로나에 대한 완치가 되었어. 백신이 아니지, 그러면. 그건 뭐라 해야 되노, 그러면? 치료제. 코로나 하지 말자. 몰라 했던 어떤 병이 있어. 꼭 이 병이 필요하나? 미치겠니. 이상한데 꽂혀갖고 잠깐만. 어떤 병이 있는데 치료제를 내가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이걸 되는지 안 되는지 개발만 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는 화학식이라든지 뭐 생명학적으로 뭐 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걸 직접 사람한테 나아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0명에게 투여를 했지만 90명이 완치가 되었어. 그리고 10명은 좀 에피리해. 그래서 이 치료제는 얼마? 치료될 확률이 몇 %입니다? 90%입니다. 솔직히 100명 갖고는 안 되겠지만은, 맞지?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봐야 되지만. 그러면은 이 치료제가 치료될 확률을 구하는 것은 뭐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무조건 뭘 해봐야 되는 거야? 시행을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야. 괜찮지?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통계적 확률이란다. 자, 간단하게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압정을 한번 던져보자, 얘들아. 압정을 던지면은 밟으면 아프겠지. 그렇지만 압정을 던지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바닥이 이래 있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거나, 맞지? 아니면은 법규이라 하거나, 맞지?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것을 앞면, 이것을 뒷면이라 할 수 있을까? 없잖아. 왜? 앞면과 뒷면의 단면적이 닿는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앞면과 뒷면이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법규냐 아니면 시옷이냐 나오려고 하려고 하면 뭐 해봐야 된다고?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무슨 확률이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얼마? n이 얼마? a만큼, 전체를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자, 얼마냐면 A가 일어난대. 너는 전체를 시행을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다. 맞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면 될까? 확률에 가까워지려면 리미트는 여기 다 배웠나?
배웠지? 자, 얼마? 자, U의 값이 어디로? 한없이 커진다면, 그러면은 이 녀석은 점점 극의 확률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확률이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야, 이거를, 치료제를 우리는 무한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민적인 표본으로서 보통 이제 하긴 한다. 자,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근원 사건으로 반드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확률을 우리 뭐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네 번째다. 네 번째는 기하적 확률입니다. 자, 어떤 형태입니까? 기하적 확률이야. 자,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어떠한 도형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자, 뭔 말이냐? 라고 하면, 양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그래도 명색이 국가대표인데, 이 안에는 맞출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점을 몇 점? 10점이라 한다면 10점에 맞출 확률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체의 면적분에 우리가 발생해야 될 그 면적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면적. 전체 면적분에 어떤 면적? 우리가 맞춰야 될 그 면적, 그 발생해야 될 도형의 면적.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전체 면적은 얘는 몇 파인 거지? 9파이. 분의 10점은 반지름이 1이니까 몇 파이? 3파이. 아, 그래서 10점에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이구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괜찮나요? 자,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하적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니? 진짜? 자,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덧셈 정리다.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봅시다. 너무 끄떡끄떡하나? 눈 힘줘! 자, 네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다. 얘들아,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간다. 자, 어떻게 됩니까? NA 합집합 B, AB의 합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어떻게? 우리 집합에서 많이 배웠다. NA 더하기 얼마? NB 마이너스 얼마? N A 교 B 이렇게 썼다. 맞습니까? 자,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에서 우리는 확률로 할 거다. 그러면 확률로 표현하려면 이 녀석을 다 뭘로 나눠주면 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전체를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NU로 다 나눠주면 된다.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나타내는 우리는 P 얼마? 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녀석에서 우리가 요런 표현을 쓴다. 뭐냐라고 하면, 만약 이 덧셈 정리에서 확률에서 AB가 무슨 사건이라면,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라면, 얘들아, 배반 사건이 뭐였지? A 교집합 B가 뭐일 때인 거야? 0일 때야. 없어. 즉, 누가 없다고? 얘가 없다라는 거다. 이 값이, 이 확률이 가면 얼마가 된 거야? 그냥 0이 된 거네. 그래서 P,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A 합집합 B, P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너는 그냥 어떻게 계산한다고?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둘이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잤나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확률, 내용, 이거 해야 된다. 내용 끝!